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3지대 이런 데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제3지대라는 표현을 쓴 거는 모든 언론이 이걸 쓰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었지만 저는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 이래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현재 정당이 50개예요. 50여 개. 근데 모든 정당은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과 그 다음에 보유하지 못한 정당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 이게 바로 이제 집권 여당이죠. 집권 여당의 공약은 실천입니다. 나머지는 게 전부 다 야당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통령을 보유한 집권 여당이 1지대면 나머지는 게 전부 2지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2-1, 그 다음에 이낙연은 2-2, 이준석이 오면 2-3, 금태섭은 2-4, 그 다음에 양양도 2-5 이거예요. 어디 제3지대가 대등하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야당일 뿐입니다. 저는 3지대 프레임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다 쓰다 보니까 제가 주장한 거는 전부 민주당부터 전부 완전히 2중대, 3중대, 4중대 야당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2-1 이런 식으로 쭉 나가듯이 먼저 이제 프레임부터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2지대에 있는 그 조그만 군소정당들이죠. 군소정당들 야당 중에 이 당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중에 특히 이제 이낙연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 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이렇게 좀 한번 제가 말씀드리보면 이준석이도 이제 잔머리를 많이 굴리겠죠. 그자도 조금 어느 정도 기본머리는 있을 테니까 지금 이준석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 딱 간파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냐. 아예 느슨하게 연대하든지 아니면 이게 아예 새 집을 크게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예 느슨하게 연대하자는 거는 비례는 각자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만 합치자. 이게 바로 느슨한 연대입니다. 왜? 어중간하게 당을 합치려면 비례를 나눠 먹어야 됩니다. 비례 1번이 이준석이 하면 2번은 이낙연이 가져가고 3번은 금태섭이 가져가고 4번은 양양자 하면 이준석 입장에서 내 혼자 10개 물을 수 있는데 왜 나눠줘야 돼? 인기는 내가 제일 좋은데 이렇게 또 잔머리 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느슨하게 해서 비례는 통합하지 말고 비례는 각자가 이제 추천해서 각자에 따라서 먹고 그 다음에 지역구는 따로따로 나가면 전멸이니까 지역구에서만 단일 후보를 내자. 이게 아마 처음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느슨한 연대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이낙연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당들은 그러지 말고 그냥 당을 합치자. 당을 합치가지고 비례도 지역구도 같이 내자. 이렇게 이낙연이나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이제 텐트거든요. 이낙연이가 주장한 게 빅텐트입니다. 근데 텐트라는 게 뭐예요? 어디 휴가 갈 때 텐트는 쉽게 쳤다가요. 한 2-3일 놀고 나면 텐트 썩 그냥 걷어오면 되잖아요. 텐트 치는 것도 쉽고 또 걷어오는 것도 쉽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측에서는 이번 총선까지만 연대하자. 이번에 텐트 치가지고 총선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선까지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이게 이낙연이 말한 빅텐트인데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뭘 했냐면 텐트 치면 됩니까? 아니 견고한 집을 집시다. 이 말은 아예 합치려면 대선까지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집입니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제 꿈이 대꾼이겠죠. 지도 꿈은 대꾼 꾸지 않겠습니까? 이룰 수 없는 꿈이라 할지라도 꿈은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뜻다방이라고 하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야 이번 총선만 텐트 쳤다가 합쳤다가 내가 이용만 당하고 다시 또 텐트 걷어가지고 나가버리면 이게 부동산 뜻다방 한탕 먹고 나간 거하고 뭐가 다르냐? 나 뜻다방 하면 나 못하겠다. 나중에 내가 대통령 후보까지 되도록 완전하게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집을 하나 지어보자. 완전하게. 이게 이제 이준석의 또 뜻다방 집을 짓자. 이런 데 주장인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이낙연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은 총선에서만 서로 단합하는 빅텐트. 이걸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텐트 치지 말고 느슨하게 연대해서 비례는 각자 하자. 이런 이제 주장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확실하게 통합하려면
텐트가 아니고 집을 지어가지고 끝까지 대선까지 확실하게 하나로 만들자. 이런 데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 양측의 주장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이준석이가 처음에 주장했던 느슨한 연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 비례는 각자 하면서 지역구만 연대하면 이게 연대가 됩니까? 이거는 이제 아예 당대당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의 느슨한 연대,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놓은 게 빅텐트나 또 이준석이가 확실하게 집을 짓자. 이 두 주장은요, 결국 이제 통합하자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우리 모든 당 다 합치자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 당이든 이준석 당이든 금태섭이든 양양자든 다 합치자. 이게 바로 이제 빅텐트나 그 다음에 이준석이 말한 새 집을 짓자. 이런 이제 주장인데요. 근데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결과적으로 제3지대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말만 무성하다가요, 나중에 가면 이게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비례 순번입니다. 결국 이제 그 자기들도 배지 달라고 이 고생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당을 다 합쳐버린다. 이러면 이게 비례 순번을 어떻게 줄 겁니까? 어떻게 정할 겁니까? 아까처럼 이게 뭐 이준석 1번, 이낙연 2번 이렇게 나눠 묻기도 서로 싸우다 보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해서 이게 뭐 당원들 투표가 순번 정하자면 이준석이 당이 다 물 겁니다. 당원에게 이준석이가 5만이라고 하더라고. 엄청난 당원이다. 우리가 다 먹는다. 근데 뭐 저에게 그 서정TV 자랑이 아니고요. 서정TV 여기 이틀 만에 5만입니다. 이준석이 지금 5만 당원 엄청 자랑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신당 만들어도 5만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근데 이낙연이나 당원이 모집이 안 돼요. 이낙연이나 뭐 금태섭이나 양양자는 당원이 없어요. 다 탈당하고 지금 뭐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 뜻에 따라 비례 순번을 정합시다. 이러면 이게 이준석이가 다 먹는 거예요, 비례. 그러면 이게 또 이낙연이나 다른 당 안 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비례 배정 가지고요, 티격태격 싸우다가 그냥 끝나버리지 않을까. 결국요, 이게 통합이 쉽지 않습니다. 지역도 달라, 세대도 달라, 이념도 달라. 뭐 하나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낙연부터 이준석까지 이게 통합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물론 이제 뭐 최악의 경우 이제 그 뭐 자기들이 워낙 절박하면, 야 우리 뭉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러면 그 언젠가는 뭐 낙석 연대라죠. 낙석 연대입니다. 이낙연 할 때 낙, 이준석 할 때 석. 저는 이게 연대 통합이 어렵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 낙석 연대가 되더라도요, 이게 피해자는 누구냐? 국민의힘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은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과 보유하지 않은 정당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게 보유하지 않은 정당이 야당이다. 그러면 저끼리 표 갉아먹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낙성연대가 되더라도 이재명 민주당을 찍을래? 아니면 이게 낙성연대당을 찍을래?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이 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찍을 일은 없잖아요. 어차피 이게 이준석 지지하는 자들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국민의힘 원래 찍을 자들 아닙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준석이 나가도 아무 피해 없습니다. 이준석 지지자가, 저는 이준석이도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안 찍었다 봐요. 자기는 이게 뭐 양두 구육해가지고 뭐 개를 좀 팔은 것처럼 양머리 걸어놓고 개 팔았다고 하는데, 이준석이가 뭐 개를 팔은 적이 있습니까? 이준석 이자는 장사를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냥 저는 이재명 찍었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무효표 만들지 않았을까? 지금도 제가 묻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준석이가 나가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 그대로 이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결국 이제 낙성연대가 되면 그 피해는 이재명이죠. 민주당이 피해를 봅니다. 호남에서 보던 수도권에서 낙성연대 해가지고 수도권에서 이게 10,000표씩만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전멸한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제가 이제 뭐 보수 패널이니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어차피 모든 정치 세력은 친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지하는 사람은 그대로 국민의힘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게 반윤표 가지고 저끼리 쪼개 먹는다. 이게 보는 게 상식에 맞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낙성연대가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전멸할 겁니다. 뭐 안 되면 민주당이 조금 선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비례의석 순번 배정 가지고 이낙연이나 이준석이가 서로에게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보면 이 연대가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이게 더 많다 봐야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공멸될 것 같으면 억지로 그 합칠 수, 뭐 텐트든 집이든 합칠 수가 있는데, 합치더라도 그 피해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당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너무 지금 이제 자꾸 이준석이 옛날에 붙잡아야 된다, 이준석 나가면 어떡하느냐. 이 사람들에게 분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이준석이 지지하는 사람은 윤석열 국민의힘 안 찍는다니까? 제가 수없이 말했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이제 그 제3지대 움직임을 잘 봐야 되겠지만, 결론은 이게 저는 상당히 그 이번에는 이게 아마 제3지대 성공 이게 어렵다. 옛날에 그 김종필이나 안철수가 성공했던 그때는 이게 돌풍이 있었죠. 그때는 김종필이라는 걸쭉한 상김 시대를 하잖아요. 상김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선전할 때는 호남에서 안철수가 그때만 해도 이미지가 좋았고, 그 다음에 호남에서 워낙에 문재인이나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가 이제 제3당 성공했는데, 지금 보세요. 제3지대 금태섭이 별명이 제2의 최강욱 아닙니까? 제2의 최강욱. 완전히 뭐 돌, 그 다음에 아이, 빨리 하면 또 되니까, 근데 스톤 베이비라고 해서 영어로 스톤 베이비, 돌 아이, 최강욱 제2의 금태섭입니다. 그 다음에 양양자, 이거는 이제 보좌관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로 나간 거, 부동산 문제로 쫓겨난 거 아닙니까? 뭐 고졸 임원이라는 때 반도체에 대해서 뭐 반찬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양양자. 그 다음에 이낙연에게 떨어진 낙엽 아닙니까? 이미 거기서. 그 다음에 이준석. 이자도 갈비신당 쫓겨난 거죠. 지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에 제3지대 돌풍은 불가능하다. 이런 데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국민의힘에 꼭 유리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3지대가 조금 더 표를 뺏어가야 민주당이 참패하는데, 또 너무 제3지대가 표가 없으면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에 치열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정치 이제 그 유불리는 좀 더 개선해 봐야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제3지대를 이끌어갈 이런 이제 그 리더나 이런 게 안 보이고, 워낙에 이합집산, 심지어 좀 심하게 유튜브니까 말하면 이준석이가 저는 쓰레기라 보는데, 거기에 이낙연도 쓰레기고 금태섭도 쓰레기고 양양자가 쓰레기인데, 그럼 이게 쓰레기 다 모이면 쓰레기장,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죠. 우리 그 마포에 옛날에 그 상암 뭐 쓰레기장 있잖아요. 난지도. 이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